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28회 하나라의 부활, 하나라의 재건. 우리의 역사 부도지에서는 하나라의 공자 우가 요시의 군대에 패해 자신의 기반지역인 모산 진지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작된 차이나 역사에서는 하우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하나라의 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우는 동쪽을 순행하다가 회계에서 세상을 떠났다. 천하는 우순의 아들 이게에게 주어졌다. 3년상이 끝나자 이근 하우의 아들 계에게 양보하고 기산 남쪽으로 도망쳐 숨었다. 부도지에서는 제우요와 우순은 당군왕검의 특사 요시의 아들 유상에게 처결되었으나 차이나 역사에서는 제후요는 우순에게, 우순은 하우에게 왕위를 전했다고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구에서는 우순이 하우에게 죽은 이비의 애원이라고 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역으로 전도해서 모두 조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조작의 일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우 제게는 우의 아들이다. 요시가 복종하지 않자 걔가 토벌에 나서 감에서 크게 싸웠다. 전쟁에 앞서 감서를 짓고 육경을 소집하여 경고했다. 마침내 요시를 멸망시키자 천하가 모두 인사를 올렸다. 하우의 아들 제기가 당군왕검의 특사 요시를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당군왕검의 특사 요시와 하우 제기가 싸운 감지역을 먼저 살펴봅시다. 경상도 계령현의 군명을 청주, 감문, 감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 청천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계령의 군명이 감주로, 경상도 계령과 충청도 청주는 청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청주는 김해와 동일한 지역으로 금강산에 기대고 청하인 한강 압록강이 흘러가며 주위로 영주산인 한라산이 보이는 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작된 차이나 역사는 하우의 아들 제게가 당군왕검의 특사 요시를 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도지를 살펴봅시다. 제26장 당군 임검씨가 요시의 행적을 듣고 그 길을 장하게 여겨 요시의 족에게 교부에 취업하게 하여 살도록 하였다. 이때 임검씨가 하토의 형세를 심히 걱정을 하고 마침내 입산하여 해옥 복본의 도를 전수하였다. 부르씨 2세 당군이다. 부르 태자가 도산에서 하우에게 오행 치수법을 전수해준 때가 기원전 2267년이다. 맏아들 갸륵을 태자로 삼은 3세 당군이다. 도산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임검씨 아들 부르씨가 천부사면을 이어받아 천지가 하나의 이치가 되는 것을 증명하여 인색이 일족이 되어 크게 부조의 도를 일으키고 널리 천웅의 법을 행하여 인쇄증리의 일에 전념하였다. 일찍이 운해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하토가 한나로 돌아오기를 시도하더니 이도가 점차 성하여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르씨가 천부를 아들 음노씨에게 전하고 입산하였다. 음노씨가 날 때부터 대비의 원이 있어 천부사면을 이어받고 하족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진리가 거짓의 지역에 떨어진 것을 슬프게 생각하여 마침내 명지에 단해 천부를 봉쇄하고 곧 입산하여 복본의 대원을 전수하며 100년 동안 나오지 아니하니 유증이 통곡하였다. 음노씨 부르씨의 태자 3세 갸륵 당군이시다. 신지인 고글에게 명하여 배달료기를 편숙해 하였다. 단군 임검씨가 후천의 말세의 초에 태어나 사해의 장래를 미리 살피고 부도 건설을 시범하니 천년 사이에 그 공업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에 이르러 천부의 전해짐이 끊어져 마고 분고 이래도 황궁 유인 환인 환웅 임검 부르 음노의 실세의 천부가 전해진 것이 7천년이었다. 우리의 부도지에서는 하나라가 당군왕검의 특사 요시에게 망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3세 갸륵 당군이 하족을 불쌍히 여겨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으로부터 받은 황제의 인증 천부인을 명제에 단해 봉쇄하고 입산하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권력을 하족에게 양보하고 자신들은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제야로 돌아가 고죽국인 전주의 태빈 풍패에서 제야인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너무 훌륭해서 눈물이 납니다. 3세 갸륵 당군이 천부인을 봉쇄한 명제의 단이 있었던 것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을 해양, 삼해양, 길주, 웅성, 궁안촌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 복주, 창녕, 화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 명원과 천부인을 봉쇄한 명지는 동일한 지명으로 상기는 길주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자 보십시오. 창녕의 군명이 하나라가 시작된 하성, 하산으로 그곳에서 갸륵당군께서 천부인을 폐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표식인 이 천부인은 하나라에게 양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이 황제의 인증 천부인을 양도받은 하나라는 차이나 역사의 시원으로 그리고 천부인을 양도한 갸륵당군의 후손은 한국 역사로 분리해서 조작했던 것입니다. 3세 갸륵당군께서 황제의 표식인 천부인을 명지해난에 봉쇄하고 하족에게 황제의 자리를 양보했으면 그 이후로는 당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서 당군세기가 문제가 아주 크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라가 천부인을 물려받고 황제가 되면서 천황님의 신하인 단군이 되었습니다. 허황옥은 가락국의 초대왕인 수로왕의 부인으로 허황후 또는 보주태후라고도 한다. 유타국인 월지국의 공주로 48년에 오빠 장유화상 및 수행원들과 배를 타고 가락국에 와서 황후가 되었다. 고등왕을 비롯해 아들 10명을 낳았다. 생애 허황후라고도 하며 김해 김씨와 김해 헙씨의 시조모이다. 상공유사의 가락국계에 따르면 허황옥은 본래 아유타국인 월지국의 공주인데 부양과 황후가 꿈에 상제의 명을 받아 공주를 가락국 수로왕의 배필이 되게 하였다. 공주는 많은 종자를 건드리고 김해 남쪽 해안에 이르렀다. 이에 수로왕은 유청관, 싱위관 등 많은 신하들을 보내 맞으며 황후로 삼았다고 전한다. 황후는 고등왕 태자 고등공을 낳았으며 188년에 죽으니 나이 157세였다고 한다. 구지봉 동북쪽 언덕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의 구분이 허황후의 능이라 전해지고 있다. 허황옥이 먼 바다를 건너 남방에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설이 별로 없으나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야기가 덧붙여졌다고 봐 본래의 시조설화가 윤색되었다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설화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시호는 보주 태후이다. 김해 허씨. 그녀는 10명의 아들 중 2명에게 허씨성을 쓰게 해달라고 수로왕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아들 10명을 낳았는데 맏아들 고등은 김씨로 왕통을 잇게 하고 두 아들은 허황후의 뜻을 살려 허씨로 사성했으며 나머지 7아들은 불가에 기유하여 하동 7불로 성불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후 모친의 성을 따라 허씨성을 사용하던 두 왕자로부터 한국의 허씨성이 유래되어 김해 허씨로 이어지고 있다. 1세에는 가야의 불교 전례에 기여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허황옥과 그녀의 친정 오빠 장유 화상이 가야 지역의 불교를 처음 전례했다는 설이 있다. 불교에 승려했던 친정 오빠 장유 화상은 금강가야 지역에 장유암이란 사찰을 짓고 불상을 모셨으며 이후 가야 지역에 불교가 전례되었다.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장유암 경내에는 장유화상 사리탑이 현존하고 있다. 참으로 애석한 것은 역사학계 사람들의 생각하는 내 구조에 많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 같으면 현지의 인도에서 한반도까지 돛담배로 올 수 있겠는지요? 역사는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닌 일상의 상식 속에 있습니다. 허황옥의 고향 보주는 박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이 월지국이라고 노출이 되었습니다. 대월지 소월지의 정체가 환하게 드러나는 장면으로 월지국이 바로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 월성에 있는 지명이었습니다. 소시적부터 아주 궁금했었던 것은 허황옥이 허씨이면 어디 허씨인가요? 아유타국은 부처님이 계셨던 월성으로 그것이 경주였습니다. 해주는 태양, 경주는 달, 그래서 1월 성신인 것입니다. 아유타국인 경주에서 금강을 따라 지근거리 관중에 구지의 기성에 오셨던 것입니다. 현지의 인도에서 허황후가 반대에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오는지 알고 마중을 나갔다는 것인가요?
역사를 소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록 하늘아우가 무력으로 관중의 부도를 장악했으나 하우도 천황님의 자식이니 천황님의 딸을 보내 하우가 정사를 잘 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단군 왕건과 하늘아우인 김수로왕은 동서지간이 됩니다. 경상도 김해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파사속타, 호객가에 있으며 5층이다. 널빛이 붉게 아롱졌으며 질은 좋으면서 약하고 조각한 것이 매우 기이하다. 전설에는 호황후가 서역에서 올 때 이 탑을 배에 실어서 풍파를 진정시켰다 한다고 했습니다. 호황후가 자신의 고향에서 가지고 온 석탑이 파사석탑입니다. 그런데 신중동궁 여지 승남에서는 호황후의 고향 파사가 여주의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중동궁 여지 승남 경기도 여주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파사성 서북쪽으로 40리 되는 소산 인강에 있다고 했습니다. 파사성인 파사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파사를 사바 혹은 파촉이라고 합니다. 금강, 유강 또는 탁금강이라고도 부른다. 민강의 지류로서 역사 속 사천성 송도 남쪽에 위치한다. 파시아를 끼고 흐르는 신도강 상류를 부르는 이름. 그래서 파시아우르가 금도라고 불렀습니다. 동강 견문록에서 역사 조작으로 현 파키스탄에서 인도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 이름으로 조금 변주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도의 강이라고 신도수라고 이름 붙여 놓았습니다. 바로 경도인 개경에서 관중의 한양장원으로 흘러가는 한수 한강입니다. 금수 또는 금강으로도 불렸습니다. 옥루 산 이름으로 성도 서북쪽 동항현 경내에 있다. 성도의 이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옥의 소리는 옥, 슉, 효, 유 등 매우 참으로 많이 다양하게 납니다. 그렇다면 옥루는 우르 혹은 유루로도 발음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도 옥루, 파촉 옥루를 발음하면 금도우루, 파슈루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 아닌가요? 바로 건다라, 간다라, 파샤우르가 아닌가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간다라 파샤우르의 한자음이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파촉 옥루는 파사 옥루이기도 합니다. 파사의 사는 시로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파시우르가 됩니다. 파시우르, 파시우르, 파샤우르. 금도 옥루는 간다라이지만 동방견문록에서는 가인두, 건드로로 발음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바로 금도 우리의 발음일 터입니다. 나머지는 금도의 발음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혼란을 뚫고 비단금자의 금도 개경을 안심하고 건타라, 신도, 파랄사, 파세, 금도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여기 파시아우르가 200이 읊고 있는 성도, 신도, 금도, 옥루가 맞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었습니다. 이 한 포인트가 고정되고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줄줄이 따라서 찾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파샤인 발해의 여러 표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로사, 푸르사, 파랄사, 파셰, 바사, 파샤, 발해, 파사, 페샤는 어떤 말에서 연유했을까요? 보살에서 연유한 말입니다. 보살은 박달의 사리를 의미하는 말로서 박살이 보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이 포로, 푸르, 파랄, 발, 파, 바로 발음하고 알아듣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살, 박살에서 유래된 말이 현재의 박사입니다. 서해 미륵보살부에서는 보살이란 말의 흔적을 찾아보면 바카스, 부카스, 우카스, 카스, 구르자, 기리샤, 그리스 등이 있고 박이 바카, 부카, 구르기리, 구리, 카라만, 바라만, 아라, 라마, 로마 등으로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남해 인근 근방에도 박이라는 말에 하시, 콰시, 쿠시, 가락, 고락, 가라 등의 서해와 유사한 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해에서는 박의 받침 중에 기역을 배제해서 포로, 푸르, 파랄, 발로 남아 있고 서해에서는 리을을 배제해서 바카, 부카, 우카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지역적인 방언의 차이일 뿐입니다. 파사, 파촉인 발해. 우리를 가슴 설레이게 하는 말 발해는 천조 또는 보살부가 자리 잡았던 보살부뻘인 포르사 푸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사가 역사 속에 신식의 천의 무대 천조가 있었던 성도, 금도, 박해, 발해, 간다라였습니다. 바사성이 또한 소산, 인강에 있다고 했습니다. 5대에는 5월의 수도였다. 중국 북부가 여진족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남성은 항주인 이만을 수도로 삼았다. 항주를 이만이라고 합니다. 이만의 흐름물이 인강, 이만입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가락가야, 금관, 금주, 금룡, 임해, 분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 임해에 있는 강이 또한 인강으로 임안과는 동일한 위치의 지명입니다. 천황님의 따님이었던 호황후께서 유다국인 천조가 있었던 천축궁에서 그 옆에 왕부의 부도 한나라 우가 점유하고 있었던 관중의 부대에 오셨던 것입니다. 비록 도요의 무력에 의해 관중에서 이동해 평양성에 기쳤던 음루 갸륵 당군께서도 이들 관중의 하우의 세력에게도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한나라 우가 김수로왕으로 소흥음전에 계셨던 관중의 족 출신으로 단군 왕검으로부터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창령인 하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다가 당 땅인 남양을 기반으로 관중에서 반란을 일으킨 제유와 우순을 단군 왕검의 특사 유호씨가 진압하고 이때 비워있던 제왕의 성 한성인 양성을 하우가 점거하면서 황제를 칭했고 이때 천황님께서 따님인 황옥을 관중의 하우에게 보낸 것이며 이후 단군 왕검의 특사 유호씨와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때 하우가 자신의 처음 봉지였던 천조가 있었던 모산 진지에서 전사하면서 하우의 세력은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세 단군의 시대 하우의 죽음 이후 이들 하족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히 여긴 3세 단군께서 천조로부터 받은 황제의 징표 천부인을 천조와 한나라의 기반지였던 명지의 땅에 봉쇄하고 야인으로 돌아가면서 이들 단군 왕검의 후손들은 추후 풍패 고죽국의 주나라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가 재건되었습니다.